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4흘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만 간신히 1760선은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거래가 상대적으로 뜸했었죠. 외국인과 개인이 사줬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과 증권 쪽을 중심으로 찰실한 매물이 나온 것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고 지수를 방향을 틀지는 못했습니다. 자,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강정원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는 정도인데 종목별로 살펴보면 움직임이 변화무쌍한 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한 7포인트 정도 내려왔죠.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흐름들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간밤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부담을 준 가운데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주식을 사다 보면서 지수를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상승 전환된 모습은 아니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7.18포인트 하락한 1760.53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도 이제 약부각권에서 출발을 한 모습이었고요. 오전장 한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점증하고 1749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연기금과 개인이 매수 규모를 늘리는 모습과 또 중국 증시의 어떤 선전을 보이면서 낙폭을 좀 좁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개인이 951억 순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310억 순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받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반면에 기관은 860억 원의 팔자 우위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신권도 506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상승세를 좁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는 1073억의 가량의 매물이 나왔고요. 6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기계, 통신, 증권 업종이 1% 넘게 하락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모습을 좀 보였고, 반대로 이제 의약품 업종이 1.6% 강세를 보이면서 조정장에서의 어떤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업과 건설업도 이제 최근에 건설업 관련돼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번 달 말에 얘기 나올 거 전망되면서 강보합권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삼성카드가 계열사의 어떤 잇따른 상장에 따른 어떤 수혜주를 기대되면서 내년도 삼성 SDS 상장 기대감도 같이 결과가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역시 강세를 보였던 화학 업종은 좀 조정 모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LG 화학을 비롯해서 OCI, 하나케미칼 등이 이제 고점에 따른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하락을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쪽을 보면 외국인은 900억 순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투신권을 위주로 해서 830억의 순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073억의 순 매도를 나타냈고요.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이 화학과 운수장비를 순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 건설업종에서 매수를 보였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건설과 철강에 동시 순매수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자세하게 보면 제약업종 중에서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이 동아제약하고 한미약품, 이현제약 이런 정책 리스크 완화 관련주들이 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업종에서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 금호산업, GS건설 등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대형 건설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현대차하고 상신브레이크 이런 종목들이 해외 실적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 SDI, 하이닉스, 한솔 HD 이런 낙폭 과대 업종이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성장성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삼성에서 에스폴리텍 피인수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통일세 논의하고 쌀 지원 현안이 대두되면서 선도전기하고 광명전기 이런 대북 관련주들도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SM이 내달 25일에 소녀시대의 쇼케이스가 예정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조정을 받았던
있었던 그런 이제 자동차 업종은 오늘 올랐고요. 반대로 화학 업종 같은 최근에 랠리를 보였던 업종들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내일장 전망 가능할까요? 오늘 1760선을 간신시켜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잖아요. 네, 예. 오늘 그 기술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차트를 보면 그 지수가 21평선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35일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 라인이 31평선을 좀 지지하는 그런 패턴, 1750포인트를 오늘 안착을 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33일과 35일선의 어떤 지지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21평선의 저항을 받는 부분이 단기간에는 어떤 박스권으로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전망하고 최근에 대응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2분기 어닝 시즌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어떤 고점 경신에 모멘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예정인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해외하고 국내 증시 모두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750포인트, 오늘 지지했던 1750포인트에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화학 서비스 업종에 대한 어떤 과열권 해소 측면과 반대로 낙폭이 과열됐던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는 중국 수혜주들이 지금 누름길을 좀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중국 수혜주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롯데 쇼핑하고 아모레 퍼시픽, CJ 오쇼핑, 오리온 이런 중국 소비학대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제 GK라고 대한항공 최근에 대한항공이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 증가하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은행들의 IPO가 마무리되면서 수급 악화도 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저우 도시개발 투자하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47조 원에 집행되는 어떤 이런 내수 확대 정책도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도 원래 높은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수 성장이 중국의 안정적인 내수 성장이 한국 수출주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산업재하고 에너지 업종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쇼핑, 아모레 퍼시픽 이런 내수 업종과 CJ 오쇼핑, 오리온 이런 중국 관련 내수 업종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자 시장 흐름 봤고요. 앞으로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주식고슬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거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 차장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예, 한전 KPS요. 원자력 관련주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이라는 데는 세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전 KPS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한전 KPS는 1974년에 35년 동안 국내 발전 정비를 독과점적으로 영위하면서 일괄 정비의 어떤 체제를 갖춘 업체입니다. 국내 발전 정비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전이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전력 설비 사업, 수화력, 원자력, 송변전 설비 사업의 정비 사업을 맡고 있고요. 해외 사업으로는 1980년대 초에 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20여 개국의 정비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특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전 KPS 국내를 넘어서 또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전 KPS를 눈여겨볼 만하게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 한전 KPS는 2000년대 들어서 그 지속적인 무차익 경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예. 순현금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고, 참고로 유보율은 5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그 무차익 경영은 어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현금 이동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사적인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여 년째 무차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역시 그만큼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좀 짚어주세요. 네,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원자력 발전 정비 부분에서의 독과점적인 매력을 들 수 있는데요. 국내 원자력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그 한전, 지난해 12월이죠. 한전의 그 신고리 1호에 이어서 2017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적어도 매년 1기씩 가동됨에 따라서 동사의 국내 원자력 정비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정비는 그 이익률이 약 15% 수준인데요. 특히 해외 정비 사업 부분의 25% 다음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한 성장성하고 수익성 기대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국내 발전 설비는 2021년까지 연평균 3.2%의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전 KPS는 국내 발전 정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전의 경우에는 그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서 2차 계통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한전 KPS가 100%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정비 단가도 수화력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엔 이제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동사의 그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성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폴란드와 그 2022년까지 첫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핵 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지속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어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 전망도 좀 밝게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신흥국 향의 그 해외 수주하고 해외 원전 그 매출의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동사의 어떤 그 실적 호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기관 매수세 유입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오늘 그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한 그 반등을 보이면서 거래가 좀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고요. 사실 어제 그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최근에 8월 16일 이후에는 기관 구간주 누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좀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어떤 측면의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전 KPS를 좀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각 증권사 제시 어떤 밸류에이션은 내년하고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76,000원과 83,000원의 어떤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술적인 분석은 잠시 뒤에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내는 물론이고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참으로 이제 관심이 갖게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전 KPS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향후의 실적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 실적 추이를 보면 올해 그 지난 2009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한 15% 영업이익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1분기 매출액이 1,835억, 영업이익은 384억, 순이익은 314억을 기록을 했고요. 2분기는 그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그 원자력 수주 호재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가 전년 대비해서 70%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특히 이제 인센티브가 2분기하고 4분기에 그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380%에서 올해 450%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3분기에는 그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발전 가동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정비업체에서는 조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조금 좀 영업이 매출액은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출액은 4,220억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하반기에서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아무래도 이제 이 동사의 어떤 실적 호전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실적인 올해는 1,090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1,280억, 역시 이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정 KPS 호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조금 내놓으면서 5% 정도 밀렸습니다. 6만 원 선을 지켜주며 오늘장이 맞춰졌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말씀 제시해 주세요. 네,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는 사실 6만 5천 원 이상이라고 제가 사실 어저께 원고를 보내드리면서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금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22평선입니다. 5만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대, 일단 이 가격대를 지지선을 설정하시고요. 이 가격 위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바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모습이기 때문에 5만 9천 원, 주봉 22평선은 5만 9천 원대를 지지선 설정하시고, 여기서 7만 6천 원 전고점 부근입니다. 7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넓게 보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매수가는 뭐 정정을 하겠습니다. 6만 5천 원이 아니고 5만 9천 원. 그러니까 바닥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만 9천 원을 지지선 설정해서 일단 7만 5천 원까지의 어떤 그 목표가를 좀 제시할 수 있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기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고세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한전 KPS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강 강정원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셨었는지, 그리고 또 차익 실현하신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남해화학부터 살펴볼게요. 이 종목 파셨다고요? 목표가 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남해화학이 당초 목표가를 2만 원까지의 어떤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 19,000원대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올해 예상 그 실적 대비 사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상으로 사실 뭐 가격대가 한 22,000원에서 26,000원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급상승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그 남해화학이 19,000원대에서 좀 매물이 나와서 지난 초반에 제가 19,1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밀가격 급등에 따라서 올해 그 곡물 작황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단 뭐 비료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탄력 둔화 때문에 매도를 한 거고요. 뭐 남해화학이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도 보지만 그 수급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수급이 따라줘야 주가도 오르는 것만큼, 이런 측면에서 당초 목표가에서 좀 하회되는 19,1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남해화학은 탄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난주에 매도로 대응하셨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 수익은 10% 정도를 보셨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두산을 갖고 계시죠. 일단 수익권 내 계신 종목입니다. 네, 두산은 제가 지난번에 그 자회사, 최근에 그 지주회사가 이제 수급 호전을 보이면서 일단 뭐 자회 실적 그 자회사 대비해서 후발주로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말씀 드렸고, 특히 두산하고 이제 하나를 제가 언급해 드렸고, 하나는 제가 그 첫 번째 방송 출연했을 이후에 45,000원, 5만원까지는 보자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45,000원에 일단 포트에 제외를 했던 종목이고, 두산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보면 흐름이 지금 14만 4천원대의 어떤 그 전고점 한번 시도를 한 모습을 좀 보였고, 제가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했고요. 올해 두산은 22만 원의 순자산 가치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 30% 하면 되더라도 15만 원까지의 어떤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추세는 꺾인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뭐 21평선 계속 지지하는 패턴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뭐 계속 양호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21평선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보여진다면 계속적으로 일단 뭐 목표가 15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보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물론 뭐
15만 원 목표가를 설정하더라도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수급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즉시 뭐 매도 전략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차장님, 두산을 매수하셨던 가격이 12만 4천 원이었고요. 오늘장 12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맞춰졌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두산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지주회사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나요?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도 차트에도 나타나듯이 지금 21평선을 좀 타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주가도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순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밸류에이션으로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1평선 깨지면 안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1평선이 깨지면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해도 될 것 같고 분할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량적으로 뭐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포트 비중이 한 뭐 작게는 한 30% 정도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가 12만 3천 원 정도거든요. 이 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 살펴봤고요. 자, 실질적인 지주회사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다우기술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다우기술을 매수하신 가격이 8,170원이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보다 주가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가 매력적인 구간인지 듣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목표가 손절가 변동 없으신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우기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이 대형주 어떤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기술은 우리가 좀 지주회사로 우리가 좀 부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다우기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 탄력은 좀 이렇게 세지 못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좀 8,000원에서 8,500원대의 어떤 그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이번 주는 사실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 거래가 지금 증대한 이후에 이번 주까지 지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패턴의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우기술 뭐 그 순자산 가치는 18,000원대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특히 뭐 실적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우리가 그 15일선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지금 15일선 이 검은 라인인데요. 15일선도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지지선을 볼 수 있는 만큼 일단 뭐 수급은 아직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7,8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7,800원 이하 하회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 차장님, 제가 항상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시는 손절가라는 게 장중에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손절이라고 해서 가격을 보면 안 되고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전일 상승 대비해서 거래 물량이 늘어난다면 그때 이제 그 매도 압력이 강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가격이 그 지평선을 지지하더라도 일단 매물 그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어떤 중요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긴 음봉 캔들을 출현을 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일단 우리가 보여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다우기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네, 이때입니다. 이때 가격 캔들, 음봉 캔들이 출현됐고 이 밑에 보면 거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사실은 매도가 아닌 일단 보유를 해도 되는 전략이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자는 말씀드린 거고요. 역시 다우기술도 지금 점진적으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손절을 할 때는 일단 주가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거래량까지도 잘 살펴야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어제 주가가 한 4% 정도 빠졌는데 거래가 크게 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손절가 나왔을지라도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하신 종목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 접근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이 TCK입니다. 예. 반도체 고종용 고속도 흑연제하고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실리콘 전극 이런 그 반도체 관련 그 제품과 태양전지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흑연제 그 가공 공정에서부터 초고순도 코팅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일의 1강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에 그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LED 서섹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LED 칩 제조 장비인 그 화학 기상증적 장비에 들어가는 고순도 흑연 기판이고요. 글로벌 2개 업체에서 가져온 시장인데 동사가 올해 2분기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지난 5월하고 6월 달에만 그 26억 원의 신규 매출을 좀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영업 73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6억, 순이익은 14억을 기록했는데 이 LED 서비스 때문에 2분기에는 93억, 영업이익은 30억, 순이익은 24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108%, 순이익은 10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 기술적 장벽이 높아서 이익률이 기존 제품보다 좀 높은 그런 것으로 좀 측정되고 있고요. 큰 폭의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 반도체하고 태양전지 하점 부품의 어떤 생산 설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주 증가에 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는 전분기에 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반기에 실적 보존 기대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역시 이제 이 서섹터의 어떤 부분 때문에 36%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하고 반도체용 하점 부품도 그 캐파 확대로 인해서 2분기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24% 이상 또 영업이익은 36% 이상 증가하면서 역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4분기에 역시도 3분기 대비해서 더욱더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출액과 이익은 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도 80%하고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에는 그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해서 고객사 주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서 더욱더 매출액과 성장성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기관 매수세 유입을 줄 수 있는데요. 7월 말 이후에 이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7월 26일 이후에 이제 15만 주 중에서 투신권과 연기금에서 70% 이상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동세의 어떤 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까지 그 이익 성장성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최근 주가 수준은 고점 수준의 어떤 모습입니다만, 충분히 22,000원 이상의 어떤 추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TCK는 독점성과 반도체 업종 평균 PER까지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예상 EPS가 944원이고요. 지금 현 주가는 반도체 업종 평균 PER 대비해서 16배입니다. 16배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 EPS가 1,848원입니다. 지금 현 주가가 8배 수준이고요. 지금 반도체 업종 평균 PER 10배를 적용해 하더라도 15,000원. 특히 이제 성장성, 독점성까지 감안하면 12, 3배까지 적용될 수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2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TCK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기는 한데요. 숨겨진 가치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LED 관련주들이 줄줄이 내리고 있는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만 5% 이상 급등하면서 15,400원의 종가가 나왔고요. 강 차장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4,600원이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이 종목 관심 갖게 되신 분들 지금 가격대 매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눌릴 때 사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어제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예. 어제 방송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어제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 5.4% 상승하면서 사실 단기적인 어떤 부담은 있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일단 실적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좀 갖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급작스럽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제 사셨고 수익은 한 5%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그 TCK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부터 살펴볼까요? 두산을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과다하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를 15만 원 제시하셨는데요. 수익률은 한 1.6%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기술을 갖고 계시죠? 실질적인 지주회사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종가상 7,8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지금 주가가 조금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여전히 매수 구간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지는 한 4거래일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매수를 하신 종목이네요. TCK인데요. 비중은 한 20% 정도 갖고 계시고요. 2분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실적 호재가 또 호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목표가를 17,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13,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강정원 차장님과는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정원 차장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짚어보는 시간 갖겠으니까요. 또 갖고 계신 분들 또 함께하실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보내주실 때 전화로 연결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도 받아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현대상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네, 어제 종가로 매수를 했어요. 어제요? 네. 예. 그래서 33,750원에 매수를 했는데, 예, 30% 비중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오늘 좀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한 3%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이 네. 됐습니다. 예. 네. 장중에 21선이 깨지는 거 보면서 한 절반은 매도를 했고요. 예. 나머지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예, 궁금합니다. 단기로 본 거거든요. 단기로 보셨고, 그렇다면 이제 비중이 한 15% 정도로 네. 줄으신 거고요. 네네. 예, 일단은 대응을 참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로 봤을 때 현대상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네, 그 현대건설 M&A 때문에 예.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는데 잘 조정을 받다 싶더니 오늘 조금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강정원 차장님과 함께 현대상선 잘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에 남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강 차장님, 현대상선, 현대건설 M&A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만한 종목이잖아요. 네, 예, 뭐 단기적으로 예.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뭐 21평선이 오늘 좀 하회되면서 믿고 달면서 지금 21선은 언저리에 좀 있는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현대건설 M&A 관련돼서는 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이 현대상선의 그 컨테이너 업황 호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도 이후에도 높은 지금, 운임을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 선박의 구조적인 부족 형상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 공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량이 1, 2년에는 뭐 증가할 가능성은 좀 낮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실적도 계속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운임도 2011년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올해 실적하고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현대상선의 주가, 일단 실적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M&A인데요. 그 현대건설 매각에 따른 지배구조 이제 변화 가능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상선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옴에 따라서 뭐 현대상선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대그룹이 이제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에 현대그룹은 이제 현대엘리베이터하고 현대상선 이런 현대그룹을 지칭하는 거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중공업 관련돼서는 현대차그룹이라고 둘 수 있는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에 현대상선의 지분이 늘어나서 지배구조는 이제 안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현대중공업의 우호 세력이 인수하게 되면 현대상선의 지배 구조는 양대 주주, 이제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이런 구도를 변하게 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현대상선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서 지분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어떤 현대상선에 대한 M&A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상선은 지난 2006년도에도 2007년도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PBR이 3,900까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사실 업황하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M&A 이슈가 연계되면서 동종 업종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한 50%에서 150% 이상 높게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현대건설 인수로 예정된 시한이 인수 의향서 제출 시한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현대증권에서 현대건설 인수 참여를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분 M&A 관련돼서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이 기대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급상승한 모습이라서 일단 내달 10일까지 어떤 인수 의향서 제출 시한 전까지는 주가가 좀 횡보 국면에 있을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어떤 경영권 방어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부각되면은 지난 2007년도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의 어떤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21평선 오늘 좀 하회하면서 일단은 반 매도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니까 일단 맞고 나머지 반은 한번 보를 해보시고요. 정말 단기적인 측면이라면 매도가 맞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측면 좀 이런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 M&A 관련된 어떤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인수전이 좀 이렇게 본격화된다면 지분 매입에 대한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대상선에 대한 어떤 올해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는 43,000원에서 47,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전고점이 지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단기간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요 21평선뿐만 아니라 주가가 좀 3만 원에서 32,000원 정도의 사방이 경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현대상선의 어떤 특이한 어떤 이런 구조를 감안했을 때도 일단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정도의 매도를 한번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오늘 일차적으로 한 15% 정도의 물량을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잘 하신 거고요. 한 15% 정도의 물량은 35,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두고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47,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5588번 문자 보내주실 때 전화 연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갖고 계신 궁금하신 종목들 모두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SDN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죠. 5427님께서 보내셨고요. 8,5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SDN은 분식 회계 관련 루머가 돌면서 급락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여지없이 물매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SDN 사실은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 동사도 이제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가 이제 동사의 우회 상장사인데 아마 분식회계 루머가 좀 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워낙 좋아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SDN 일단 지금 기술적인 흐름 보기 전에 최근에 이런 밸류에이션하고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는 소형 선박용 엔진 사업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체고요. 이전에 서울 마린이라는 종목으로 상장된 회사였는데 사명이 SDN으로 변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조선 부분의 어떤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이 비중을 18% 낮췄고요. 태양광 사업 부분을 80% 이상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분기 매출액이 130억
나타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도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2분기 실적인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이 403억, 영업이익은 뭐 54억을 기록을 했고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뭐 1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4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매출액은 89%, 영업이익은 2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200개 이상의 소규모 발전 시스템을 건설하고 8개의 자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확보된 기술 역량하고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불가리아의 45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 해외 수출로 매출이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동유럽 지역에도 지금 뭐 소규모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 뭐 체코나 헝가리 이런 중동 등의 어떤 신흥시장 개척도 사업을 활발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사업 발전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서 뭐 국내에서도 지금 알프스 시장 본격 도래로 인해서 뭐 수요도 계속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실적 특히 이제 올해 추정 EPS가 1,280원이고요. 지금 뭐 그 동종 업종 평균 PER 20배 대비해서 할인되더라도 지금 그 밸류에이션은 19,000원 이상 상당히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오늘 지금 그 주가 약세의 모습은 지금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오늘 뭐 분식회계 루머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도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예. 일단은 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 아무래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이 좋더라도 지금 매수하신 날가 8,500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9,000원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이 9,000원이 121평선인데 이 9,000원까지만 하야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종가가 9,550원이라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보다는 좀 높은 부분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런스 측면에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단기 급상승에 따른 모습들 그리고 9,000원을 하방 경직 지지선을 설정하시고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는 어떤 이런 루머도 부식시키면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매력이 있는 만큼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실적도 뭐 대폭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금 이 SDN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차장님, SDN을 8,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6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건데요. 13,000원쯤에 매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긴 좀 힘들까요? 예, 제가 그 거래량의 중요성을 한번 이번 SDN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SDN이 그 시그널이 언제였냐면 이때였죠. 이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고점 13,000원 고점 때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때 이후에 단기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역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이때 양봉 캔들이 출현되면서 이때인데요. 양봉 캔들이 출현되면서 거래가 늘어나지 못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만큼 거래량의 어떤 중요성이 고점대에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뭐 13,000원을 매도 못하신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치더라도 예. 일단 9,000원의 지지선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하위 된다면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일단 수익권에 계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태경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934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5,630원에 80%를 갖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전망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네, 태경산업은 그 주가 지금 보니까 좀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1975년도에 그 송원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지금 지주회사 기능을 좀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주요 업종이 보니까 그 합금철하고 그 카바이드 이런 산업용 기초소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통사업으로는 서산, 고속도로 휴게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종속회사가 지금 남영전구가 53%를 차지하고 있고 백광소재, 경인산업,
태경화학. 1980년도에 그 설립된 백광소재뿐만 아니라 태경화학, 경인화학산업 이런 회사들 4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경산업이 지금 보니까 백광소재가 지분율을 제가 49%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백광소재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나쁜 모습이 아니고 지금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태경 산업의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실적이 매출액 1,02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92억, 순이익은 190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반기 매출액만 579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5억, 순이익은 103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EPS가 지난해 예상 EPS가 649원인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PER 화학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화학업종 평균 PER이 지금 9배, 10배 정도를 적용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6,400원 정도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은 지금 횡보금을 하고 있습니다. 4,700원대에서 지금 횡보금을 하고 있는데 예. 모멘텀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멘텀이 없어 수급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부분이 아니라면 일단은 4,500원대의 하방 경직을 좀 생각하시고 이 가격대 4,600원대 되겠네요. 요 4,6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일단 박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좀 일어난다면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대로를 하면 6,400원대까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매수세의 어떤 수급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실적이 지난해 실적과는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가 5,000원대입니다. 최소한 동사가 현 주가가 4,710원인데 PBR이 0.9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해서도 5,000원 이상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6,5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4,500원, 600원대 하방 경직을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인 백광소재라든가, 태경화학, 이런 실적들, 자회사 실적들 같이 연계해서 주가 수준 같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태경산업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여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또 주가도 크게 오르고 내리지도 않는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은 4,600원 선 하방 경직성이 다져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못 다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이 시간 그리고 앞 시간에 하는 투자클럽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정원 차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